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분의 기적운동 124강입니다. 하루 1분만 시간을 투자하면 두통에서 치매, 뇌, 경정맥 이상, 갑상선을 살려내는 비법의 건강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 하는 운동의 주된 지압운동법이 바로 이 경정맥, 대동맥, 이 부위가 압력이 높으면 핏대가 서죠. 이것을 다양하게 풀어내는 비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24번째 이야기는 수성화강, 머리에 뜨거운 열을 몸통으로 내리는 뇌압 낮추기와 치매 예방, 1분의 장수 비법 운동을 소개합니다. 흔히 핏대가 서면 죽는다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새롭게 구성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핏대, 경정맥, 대동맥이 굳어 있으면 죽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머리의 높은 뇌압이 내려오지 못해서 목에 정맥 혈관이 솟구쳐 올라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 목은 머리, 대뇌의 모든 자율신경에서 인체를 항상성 있게 만드는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정보가 내려가는 혈액과 정보와 산소, 영양 공급, 신경망의 통로가 목입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목은 항상 부드럽고 유연해야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따라서 목의 이 핏대 이게 굳어 있으면 결국 안에 있는 관상정맥 이게 막히게 되죠. 그래서 머리의 혈액이 신경망 등이 모든 정보가 몸통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결국 이 핏대, 경정맥 주위가 단단해지면서 질병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보통 이 젊을 때는 이 뇌의 압력이 높으면 코피를 쏟아내어 뇌의 압력을 낮출 수 있으나 나이가 들면 코 안의 시필줄이 두터워져 코피 대신 뇌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이나 치매, 지체장애 등 대뇌의 무거운 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네 번째, 이 목의 핏대성과 한번 보세요. 이 목의 핏대, 즉 대정맥이 막힐수록 여기 근육이 바로 이 근육이 핏대 혹은 목빗근, 흉쇄 유돌근이랍니다. 이게 파이프처럼 단단해지고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만지거나 치면 통증이 생겨요. 저는 아무리 쳐도 괜찮습니다. 수술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 사진처럼 정맥의 피가 몸통으로 내려오지 못하여 정맥의 핏대가 점점 더 많이 솟아오르게 되면 질병지수가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우선 핏대가 서면 목이 뻣뻣하고 위장 대정맥의 혈류까지 막혀 소화장애를 유발하거나 갑상선 이상 혹은 뇌압력이 높아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잘 만들거나 또 화를 내는 등 신진대사 전반의 교란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제가 주장하는 이 본 운동법은 북조선의 김일성이 주치의가 이 매일 주치의가 아침 문안 인사하면서 다른 거 안 하고 목덜미만 이렇게 쑥 서러가 목덜미 서는 애기를 10번만 하는 것을 본 아들이 무슨 아버지를 저렇게 모셔 해서 주치의를 해고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건강해졌는데 해고 후 현대의학 주치의로 바꾼 후 김일성을 간호하다 며칠 후에 바로 죽게 되면서 유명해진 목덜미 서러내리기 이
방법을 제가 5단계로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소개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정맥의 피는, 이 정맥의 모든 피는 심장 쪽으로 잘 이동하면 살고, 심장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핏대가 서거나 정맥류가 생기고 단단하고 질병이 생기는 문제를 1분의 지압 운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핏대가 서면 생기는 질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뇌죠. 뇌는 정맥피가 밑으로 잘 내려갈수록 뇌가 열이 나지 않습니다. 압력이 높으면 열이 나죠. 이 열을 내려야 대뇌가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뇌의 압력이 높아 생각의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압력이 높으면 부정적이고 스트레스를 만들거나 결국 또 압력이 높아서 더 이상의 산소양분이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치매, 시력 문제, 호흡 문제 등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 목덜미의 승모근 상단, 여기가 목덜미의 승모근 1번 부위죠. 1번 이 부위, 여기가 어적혈과 염증이 쌓여서 부어오르게 됩니다. 부어오르면 이거는 이미 이제 고에다부터 고개를 돌리면 머리 안에서 뭐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부어오르는데 이걸 내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갑상선의 혈류가 또 이상이 생깁니다. 이 핏대가 서면은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되어서 이 티록신의 분비가 문제가 되면은 체력이 소진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지게 돼요. 네 번째, 이 핏대 위에 여기가 경동맥이죠. 경정맥. 이 경동맥이나 경정맥이 막히고 혈류가 내려서 뒷골이 당기고 혈압의 변화가 생기고 뇌의 저산소로 두통이 심해지거나 편두통도 생기고 몽롱한 일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핏대가 서면은 위장대정맥, 즉 대동맥의 압력이 높아서 내장근의 자율신경이 무력화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장애나 배설 등의 장애가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이 핏대가 서면은 목 디스크에서 편도선염, 기관지가 부어오르거나 호흡이 곤란하고 숨이 가빠지고 심장의 박동수도 빨라지고 비염도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이 대뇌의 이 모든 기능들이 뇌압이 낮아져야 전두엽부터 해서 척두엽, 후두엽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뇌압이 높으면 이런 기능들이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코피가 터지거나 뇌졸중, 백내장, 녹내장, 이명, 시력저하, 비명, 구강염, 안면 홍조 등의 증상이 머리 여기저기서 고장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다 핏대가 서기 때문이에요. 여덟 번째, 이 모든 질병을 1분 지압운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수성화강, 핏대를 풀고 머리에 있는 나쁜 노폐물을 심장으로 바로 내리는 지압운동의 원리는 뭐냐? 간단해요. 변내 주위를 압박을 내서 승모근 상단을 거쳐서 대정맥궁, 경정맥, 대동맥을 거쳐서 갑상선을 거쳐서 쇄골까지 꽉 밀어내주는 운동이에요. 자, 첫 번째, 본 지압 운동은 머리를 감거나 세수 후에 양손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쭉 내려서 이 두피나 표피를 짓누르면서 변두리내, 즉 척두엽에서 쇄골 안쪽까지 머리의 정맥피를 심장으로 빠르게 내려주는 지압 운동입니다. 두 번째, 식후 혹은 피로감이 잦다.
뭐 업무 능력이 오지 않는다. 이럴 때는 5초 1회 동작으로 1분만 지압하고 운동하면 머리가 가볍고 눈이 시원해지면서 높은 뇌압력을 낮추고 속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이 양팔 들고 이렇게 들고 척두에 들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서 양손을 들고 귀 뒤쪽 척두 옆 즉 변내를 지그시 누르며 숨골의 성모근 상단을 거쳐서 경정맥 그리고 갑상선을 거쳐서 쇄골로 머리의 노폐물을 빠르게 대정맥으로 회수하는 지압 운동입니다. 네 번째, 첫째, 우선 평소 잘 들지 않는 두 팔을 들게 되면 우선 내장 근육, 속에 있는 모든 내장 근육이 팔을 드는 순간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소화, 계통의 근육이나 심장근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하루 1분 10번의 핏대 지압 운동을 실천하면 목과 머리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병이 예방되거나 치료도 가능해집니다. 여섯 번째, 질병은 높은 뇌의 압력으로 자율신경의 통로인 목의 중추신경이 막혀 대사장애가 곳곳에 생겨나고 그에 따른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목의 핏대를 풀어주고 생활하는 지압 운동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늘 행복한 일상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히 50대 이후 노령화로 나타나는 치매 예방에서 내장 근육의 이상까지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지압법으로 자세히 배운 후 매일 딱 1분입니다. 1분 34기 운동을 실천하면 내가 만든 질병을 예방하고 수성화가 머리에 높은 뜨거운 압력의 열기운을 오장육부로 내려줘서 장수하는 건강한 삶의 활력이 넘치는 원동력의 운동입니다.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자 그럼 대뇌를 살려내는 수성하강 지압 운동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손을 척두엽을 지그시 눌러서 승모근 상단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소뇌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를 소뇌를 지압하고 다시 경동맥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1, 2동작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체의 정맥은 모든 정맥은 심장 쪽으로 잘 회수되고 이동하면 살아나고 그것이 막혀서 이동하지 못하면 핏대가 서고 정맥류가 생기고 더구나 뇌압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결국은 손끝 발끝이 차고 정맥류 등 여기저기 질병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따라서 머리에 쌓인 염증과 노폐물을 심장 쪽으로 빠르게 보내는 지압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 주위를 양손을 가지고 이렇게 움켜쥐어서 꾹 눌러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세 번째, 첫 번째 동작은 양손으로 좌뇌와 우뇌를 누르듯이 압박하여 목 뒤쪽의 숨골, 즉 요 성모근 상단 쪽을 양손으로 압박하면서 내려오는 게 두 번째 동작이에요. 첫 번째는 척두엽을 누르고 두 번째는 성모근 상단을 지압하며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때 좌뇌의 지성적이고 수렴적인 사고에서 했던 노폐물과 우측뇌의 감상적, 확산적 사고 때 사용된 노폐물을 서서 신당을 내린다는 기분으로 양손을 머리의 뒷골 쪽으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동작은 소뇌와 만나는 성모근 상단을 짓누르며 지압하고 양손으로 피를 목의 경동맥 쪽으로 쓸어내린다는 기분으로 지압을 합니다. 네 번째,
이때 숨골, 즉 척수가 척수를 짓누른다는 기분으로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누르면서 경동맥 쪽으로 손을 이동하면 척수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성모근 상단을 지압하면 뻣뻣한 목이 이제 서서히 부드러워져요. 목이 좀 부드러워지고 부은 목덜미 이 뒤쪽이 보통 부어 있고 여기에 골이 파이고 깊을수록 건강한 나이입니다. 여기 홍폭 파인 골이 없으면 노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죠. 그래서 부은 목덜미가 서서히 어적혈과 염증들이 대정맥궁으로 해소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때 고혈압인 경우 한 10회 하고 나면 목을 돌면 숨골, 목 뒤쪽에 여기서 뭐가 찌글찌글 소리가 막 나죠. 소리 나는 것도 좀 줄어들게 되고 목의 돌림이 유연해집니다. 다섯 번째, 자 이제 수승하강 경동맥 살리는 지압법 운동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대뇌로 가는 경동맥, 안쪽에 경동맥, 바깥쪽에 경정맥이 있죠. 여기를 잘 지압해야 핏대가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세 번째 동작이에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양손으로 경정맥을 짓누르듯이 두 손으로 힘있게 압박하듯이 이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갑상선 쪽으로 꽉 눌러서 갑상선 쪽으로 정맥피를 쓸어 내려줍니다. 자 여기가 경동맥이 있는 부위를 압박하면서 쓸어 내려준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때 핏대가 많이 쓴 사람이 이 부위를 지나치면 매우 아파가 눈물이 날 정도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플수록 많이 막히겠다는 이야기. 세 번째, 이 핏대, 즉 목비근, 흉쇄 유돌근은 고무풍선처럼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잘 움직이게 잘 늘어나야 좋은 것인데, 네 번째, 이 핏대가 쇠파이프처럼 이렇게 만지니까 단단하다. 굳어 있을수록 뇌의 압력이 높은 사람이며 핏대가 강하고 굳을수록 위장 대동맥의 압력까지 높아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핏대가 서면 내장 근육의 기능이 느려지고 즉 소화장애가 여기저기 함께 생깁니다. 경동맥을 살려야 소화장애가 속이 편해져요. 다섯 번째, 이 경정맥이 막혀 있으면 심장의 피가 더 이상 머리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막히니까 정맥이 막히니까 경동맥의 피가 아무리 심장이 뻔뻔해도 올라갈 수가 없죠. 왜? 내려오는 것이 막혔으니까. 그래서 머리로 올라갈 수 없어 뇌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니까 결국 밤마다 꿈을 꾸거나 혹은 기억력이 감퇴되는 치매 현상이 생기거나 혹은 압력이 높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암을 만들게 되고 또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돼요. 업무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효율성이 지극히 낮아집니다. 왜? 압력이 높은 게 더 이상의 산소양분을 공급을 못 받죠. 그러면 쇠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이 핏대가 단단해지고 만지면 아플 때는 아프지 않을까 쳤어요. 무조건 이렇게 막 쳤어요. 저는 마음이 치도 괜찮아요. 치면 칠수록 치면 처음에는 막 강도가 막 100이었다. 한 1분 치고 나면 50, 그 다음 치면 30 자꾸 낮아져요. 아프지 않을 때까지 무조건 주면은 목이 부드럽고 내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수성하강, 이제 갑상선을 지압하는 운동의 방법. 네 번째 단계는 반드시 갑상선 주위를 지압하고 눌러서 갑상선을 살려내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안 좋으면 갑상연골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많이 튀어나올수록 티록신, 갑상선 이상이 생긴 사람이에요.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메꿔내야 됩니다. 저는 보세요. 목이 갑상선 한 개도 없어요. 튀어나온 게 한 개도 없어요. 자, 첫 번째, 목의 앞쪽 중앙에 갑상연골과 갑상선으로 구성되고 많은 여포 속의 끈적거리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티로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에 결합된 상태로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티록신을 주로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를 거쳐서
갑상선으로 상호 연결되어 그 양의 많고 적음을 조절하는데 이 경정맥 핏대가 서면 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수많은 여포 속의 호르몬은 세포의 티록신이 핵 속으로 들어가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죠. 또 미토콘드리아에게 작용하여 산소 사용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갑상선의 기능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난쟁이가 성장될 수도 있고 지체장애도 바로 여기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 갑상선 요 주의를 금지 정도. 중지는 핏대를 누르고 금지는 갑상선 쪽을 지나갑니다. 자, 세 번째. 이 티록신이 가다 분백이 되면 이걸 기능 항진증이 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혈중 적혈구 수치가 낮죠. 남자 여자는 피는 달라요. 염증지수가 높은 탓에 7배 정도가 여성이 더 많이 발병하는 게 갑상선 이상이죠. 이렇게 되면 더위를 심하게 느끼고 체중은 감소하는데 자꾸 먹고 싶은 식탐이 생깁니다. 왜? 오장육부 고장이 났다는 거죠. 네 번째, 이 티록신 분비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죠. 이렇게 되면 성격과 행동이 느려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자기는 물만 먹는데도 체중이 자꾸 증가합니다. 즉 죽은 세포가 점점 휴먼 세포가 점점 사인다 되죠. 또 여성의 경우는 월경할 때 출혈이 생기거나 또 임신도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이 갑상선 연골이 심하게 튀어나왔거나 핏대가 쓴 사람은 이 핏대, 즉 목빗근에서 갑상선 쪽으로 양손을 세게 눌러서 갑상선 혈류를 살려야 됩니다. 즉 금지는 갑상선을 짓누르고 중지는 핏대를 누르면서 내려옵니다. 일곱 번째. 자, 수성하강 이제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 단계의 동작은 어디를 거치느냐? 바로 쇄골안 정맥궁 쪽으로 피를 밀어 넣는 동작이에요. 자, 이 쇄골 있죠. 쇄골 사이에 이 깊숙함까지 피를 밀는 기분이에요. 쇄골 안쪽 정맥으로 회수를 시킵니다. 자, 첫 번째. 자, 다섯 번째 동작은 양손을 갑상선 깊숙하게 핏대를 누르듯이 압박하며 서서히 목중앙의 쇄골 쪽으로 양손으로 핏대를 누르며 내려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지는 핏대를 누르고 금지는 갑상선을 지압하면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갑상선을 지압하면서 내려온다. 자, 중지는 여기를 향해서 쇄골을 내려오고 금지는 갑상선을 누르면서 쇄골을 내려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심장의 대동맥궁이나 상대 정맥 방향으로 중지와 금지를 이용하여 쇄골 안쪽까지 짓누르며 이동합니다. 즉 이렇게 중지는 상대 동맥 쪽을 향하고 약지는 동맥궁 쪽으로 눌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때 심장의 상대 정맥까지 노폐물을 내려보낸다는 생각으로 쇄골 깊숙한 곳까지 눌러주면 1회 동작이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호흡은 눌러내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눌리면서 후 하며 숨을 내뱉으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1회 동작으로 머리의 노폐물과 막힌 핏대, 대정맥 혈류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회 쓸어내기 동작이 끝나면 곧바로 양손을 다시 귀 위쪽의 변내 척두엽에 양손을 두고 다시 소뇌를 지나서 그 다음 경정맥을 지나서 갑상선을 지나서
쇄골 쪽으로 염증이나 노폐물을 쓸어내린다는 기분으로 씹혀합니다. 뭐 1분도 안 걸려요. 10분한테 이렇게 하면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자, 8번째. 핏대 살려내기 1분 장수운동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척두엽을 모아서 쭉 거쳐서 목의 색을 주고 쭉 내려주는 동작이 1위 동작이에요. 첫 번째, 내가 만든 질병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맥의 노폐물들이 심장 쪽으로 잘 이동하여 서서히 뇌 압력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의 신경, 즉 척수의 움직임이 유연하여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살아나서 신진대사가 서서히 정상을 찾게 됩니다. 한 3, 4일 하면 된 표시가 나요. 두 번째, 지압으로 척두엽, 정맥, 모세혈관의 노폐물이 심장 쪽으로 움직여 편두통이 서서히 완화되고 공부하는데 학습이나 일의 능률이 서서히 잘 올라요. 또 좌뇌의 지각이 활성화되어서 기억력이 향상되고 또 우뇌의 감성적 혈류까지 살아나서 정서가 안정되게 됩니다. 세 번째, 목이 뻣뻣했는데 이 목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목덜미, 소뇌와 승모근 상단의 혈류가 살아나서 후두엽 혈류까지 좋아져서 치매 예방에서 물체가 선명하고 잘 보이고 특히 머리가 아주 맑습니다. 머리가 가벼워요. 네 번째, 또 경정맥과 경동맥이 압박의 지압으로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뇌의 혈류가 잘 흘러서 두통도 사라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 자주 꿨던 꿈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거나 나중에 더 많이 하면 꿈도 꾸지 않게 됩니다. 그 뇌압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또 이 갑상선의 압박 지압으로 튀어나온 연골이 점점 작아지고 정상적인 디옥신이 분비되면 보통 디옥신이 문제가 생기면 손도 길어지고 얼굴도 막 길어져요. 그 길어진 얼굴이 조금 짧아지고 심지어는 아침에 자고 나면 쑥 올라가는 턱이 딱 달라붙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생겨요. 또 백조개의 세포가 춤을 추며 기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행복한 일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길어진 얼굴이 이만큼 싹 내려가 버려요. 이만큼 싹 내려가 버려요. 자, 여섯 번째. 심장의 대동맥이나 상대 정맥의 혈류가 정상화되어서 이제 한 일주일만 심장의 박동수가 90배 뛰던 게 서서히 80대 초반, 70대 후반으로 느려지고 그래서 심장이 슬슬 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뇌가 편하고 호흡도 편해진다는 이야기죠. 박동수가 느려지고 내장 근육까지 정상화되어서 속이 편해집니다. 또 몸 전체가 수성화강, 머리는 차고 뜨거운 손발이 뜨거워지는 체질로 바뀌며 내가 만든 질병들이 야금야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선내기, 바로 이 1분 지압 장수 운동입니다. 잘 공부하시고 실천해 보시고 좋으면 주위 사람들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우리 소노의 모양새입니다. 여기 지문 엄청나죠? 소지, 약지, 중지, 금지, 음지.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25번째 이야기는 만병치료의 기본 손따기를 자세히 원리와 방법 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체내 염증을 빼내는 방법이 바로 이 기본 손따기입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